화학원 1차 집필평가 대비 문제 풀이 3탄 소단원 5단원의 몰롱도란 무엇일까 단원에 대한 문제풀이입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 15개밖에 안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이거까지 문제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수능형 문제 프린트를 하나 더 줄 거라서 그것까지 해서 풀이 영상 다 올려주도록 할게요. 1번 0.1 몰롱도 염화나트륨 수용액 1리터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골라보자.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들 거죠. 염화나트륨은 고체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원하는 질량을 측정을 할 건데 이런 농도의 용액을 만들 거예요. 이 대문자 M으로 써 있는 거 우리가 몰롱도라고 부르고 0.1 몰퍼리터라는 단위를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고 했었죠. 내가 얘를 1리터를 만들고 싶으면 일단 이 1리터짜리 용기에다가 용액을 만들 건데 1리터짜리 부피 플라스크를 사용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용액을 1리터를 만들면 실제로 염화나트륨은 0.1몰만큼의 염화나트륨이 필요한데 우리가 몇 몰이냐를 저울로 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울로 잴 때 얘를 질량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죠? 화학식량분의 질량은 원하는 몰수 0.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질량 이거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화학식량을 알아야 몇 g이 필요하게 되는지까지 계산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NaCl 화학식량을 알아야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용액을 만들 때 우리는 질량을 측정할 거니까 전자저울로 질량을 측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니은도 알아 있어야 돼요. 피펫은 특정한 용액의 부피만큼을 딱 떠낼 때, 그러니까 스포이트의 확장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이제 길게 생겼는데 스포이트는 뭐 좀 짤통하고 고무 패킹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에 비해서 피펫은 필러라고 해서 이렇게 나사 형태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좀 더 큰 고무로 조절하기 때문에 정확한 용량의 용액을 떠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용액을 만들 때는 용액을 떠내거나 하는, 지금 이 NaCl 수용액을 만들 땐 용액을 떠내거나 하는 과정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펫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만 알고 있으면 만들 수 있겠죠. 2번 0.1 몰롱도 황산구리 2 수용액을 1리터를 만드는 과정이다. 자, 0.1 몰롱도의 황산구리 2 수용액을 1리터를 만들 거니까 나는 황산구리 2가 얼마나 필요하냐면 0.1 몰만큼 집어넣어주면 돼요. 이 Xg은 0.1 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되겠죠. 그리고 황산구리의 화학식량을 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1몰이 있으면 160g이 나이니까 나는 0.1몰만 필요하니까 몇 g 필요해요? 16g 있으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일단 비커에 물을 조금, 증류수를 조금 넣고 얘를 이제 녹여요. 그리고 1리터 용액을 만들 거기 때문에 1리터 용기 뭐예요? 부피 플라스크에 증류수를 넣고, 이걸 전부 가득 채워놓지 않고 3분의 2 정도까지, 아직 1리터까지는 안 채우고 넣고 이 가에서 만든 용액을 집어넣어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용액을 섞어주고 나서 이제 마개를 막 충분히 흔들어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눈금선, 표선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피 플라스크가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선생님이 그림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눈금이 여기 딱 하나, 표선 하나밖에 없어요. 이 눈금선까지 딱 채우면 해당 용량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딱 맞춰야 정확한 농도의 용액 1리터를 만들 수가 있다. 여기 Y는 부피 플라스크고, 문제는 이 몰농도라는 I는 부피와 관련된 농도이다 보니 온도의 영향을 아주 미묘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기체는 온도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근데 액체는 사실은 많이 받진 않지만 그래도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를 형성하는 분자들의 움직임이 좀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조금 늘어나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농도는, 내가 1리터 용액을 만들고 한참 놔뒀는데 온도가 높아졌어.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전체 부피가 조금 커지겠죠. 그러면 들어간 용질의 양은 똑같이 0.1몰이지만 전체가 1리터보다 조금 커지게 되면 분모가 커지는 꼴이니까 전체 농도는 오히려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 온도가 높아지면 전체 용액의 부피가 조금 증가하는 패턴이 돼버리기 때문에 분모가 커져서 농도는 오히려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 디귿은 틀렸고 기억 니은만 맞는 거니까 답은 3번이에요. 화학원에서는 몰농도 정도가 새로 등장하는 농도인데 몰랄 농도라는 농도가 있어요. 이거는 용매의 질량으로 나눠주는 농도라서 부피로 이 계산되는 이
뭐 전체 1리터 요렇게 되는 농도가 아니라서 농도에 영향을 안 받는 이런 농도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몰 농도를 더 많이 사용하기는 해요. 3번 0.1 몰농도 염화나트륨 수용액 1리터를 만드는 과정이다. 계속 비슷한 아이들이 나오고 있죠. 0.1 몰 퍼 리터 1리터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전체 1리터짜리 부피 플라스크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필요한 염화나트륨은 0.1 몰만큼이 되겠죠. 요런 농도의 용액 1리터 만들 거니까. 그래서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이 58.5니까 그거에 0.1 몰만큼이면 5.85g을 정확히 측정해서 비커에 먼저 넣고 소량의 증류수에 일단 녹인 다음에 걔를 이 부피 플라스크에 옮겨 담고 증류수로 비커를 헹구는 이유는 뭐였어요? 증류수로 비커를 헹구는 이유는 거기에 이 비커에 혹시 용액, 이거는 사실 좀 약간 조금만 물을 넣었으니까 좀 진한 상황이잖아요. 여기 벽면에 남아있거나 용액이 좀 남아있을까봐 증류수로 헹궈서 다 집어넣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붓고 충분히 흔들어 주는데 증류수 1리터 넣는 게 아니에요. 이걸 주의해야 되겠죠. 증류수를 1리터 넣는 게 아니라 증류수를 채우는데 어떻게 채워요? 1리터 부피 플라스크의 어디까지? 눈금선까지 증류수를 채운다. 이렇게 해야 전체가 1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증류수 1리터를 넣는다. 이 다 설명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지에 모번 답안은 뭐 나하고 다해서 뭐 전체 부피는 1리터보다 커지므로 증류수 2를 넣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 과정이 일단 틀렸고요. 여기 위에 2번 문제에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었죠. 4번 그림과 같이 포도당과 설탕 각각 10g을 물 90g에 녹였다 했는데 지금 동일한 질량이 들어갔고 물 똑같은 양을 넣었는데 주의할 점은 이 몰농도가 포인트죠. 몰농도는 부피, 용액은 전체 부피로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 용질은 몰수로 따져야 돼요. 퍼센트 농도는 전체 질량에 대해서 지금 이 두 용액 다 전체 질량은 100g. 그중에 용질의 질량은 똑같이 10g이니까 퍼센트 농도는 똑같이 10%예요.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같지만 포도당과 설탕의 분자량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 이 똑같이 10g이어도 얘네들의 몰수가 다르다 보니 몰농도가 똑같아질 수는 없겠죠. 그리고 용액 속의 입자수, 여러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분자량이 설탕이 더 크다라고 당연히 말을 해줬고 그럼 얘네들은 포도당의 분자량분의 10 얘는 설탕의 분자량분의 10 이런 식으로 몰수가 계산이 되겠죠. 근데 요 값이 더 크면 분모가 크면 전체 값이 더 작죠. 설탕의 몰수가 더 작기 때문에 설탕의 몰농도가 더 작을 거고 용액수 입자수 역시 설탕이 더 작게 되겠죠. 포도당이 더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체적 수치를 주지 않았지만 이제 이 정도 감 잡아주면 되고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요렇게 섞어둔 두 용액의 부피가 또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뭐 거의 보통 물의 부피 정도로 거의 같은 부피가 되기는 할 거니까 더 중요한 건 요 두 개의 몰수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 포도당은 단당류고 설탕은 이당류이기 때문에 사실 분자량도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거라서 몰수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어쨌든 니은은 틀렸고 기억 디귿만 맞으니까 답은 3번이죠. 5번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농도의 요소 수용액 가와 나를 혼합한 후 증류수를 넣어서 1리터 자 1리터 용액은 1몰 농도 용액을 만들었어요. 1몰 퍼 리터 1리터 용액이니까 그 안에 요소는 1몰 들어있겠죠. 요소가 1몰 들어있다는 건 요소의 분자량만큼 들어있다는 거니까 결국 요소는 몇 그램 들어있는 거예요. 60g 들어있는 상황의 용액인데 그 요소가 이 두 개의 용액에서 들어가게 됐어요. 퍼센트 농도 줬으니까 간단히 구할 수 있어요. 일단 모든 수치가 다 나와 있는 데서 이 요소의 양이 일단 1차 정해져야 되겠죠. 그럼 가용액 같은 경우에는 100g의 용액인데 그 안에 요소가 X 들어있을 건데 그 퍼센트 농도가 12%니까 그 안에 들어있던 요소는 12g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소가 전체 60g이 들어가 줘야 되니까 이 나용액에서 얼만큼 해결해야 돼요? 60 빼기 12 해결해야 되니까 48g을 여기서 해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y라고 놓으면 지금 얼마나 용액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거기서 어쨌든 요소가 48g이 들어가는 용액이어야 될 테고 그리고
지금 얘는 24%예요. 그러니까 전체 용액의 질량을 Y라고 놓으면 이 Y라는 용액 안에 48g의 용질이 들어가 있어야지 원하는 값이 나오죠. 그리고 얘 퍼센트 정도를 구하면 24%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Y는 24분의 48 곱하기 100이 될 거니까 200g. 아, 얘는 200g이구나. 나의 질량 구하라 문제는 그냥 그거니까 200g 되겠죠. 1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80ml에 자, 1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80ml면 1000분의 80L죠. 그러면 얘는 몇 몰이에요? 0.08몰 만큼의 포도당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농도를 모르는 포도당 수용액을 200ml 추가했어요. 그러면 이 80에다 20ml 추가했어요. 전체 이 1.2 몰농도의 용액이 되었는데 그 용액의 부피는 글씨를 기상에 쓰고 쓸까요? 부피는 100ml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용액을 합했더니 1.2몰 퍼 리터, 1.2 몰농도의 용액이 100ml, 0.1리터만큼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럼 그 안에 있는 용질의 몰수는 0.12몰이 되겠죠. 그 중에 처음에 이 용액에서 0.08몰만큼의 용질을 넣었으니 나머지 얼마? 0.04몰의 용질은 두 번째 용액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농도를 몰라요. X몰 농도예요. 이거는 X몰 퍼 리터의 농도를 가진 용액 20ml, 1000분의 20리터 요 안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터 지워지고 00 지우고는 0.02x가 이렇게 될 거니까 x가 얼마예요? 2 되겠네요. 용액은 2몰농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자, 주의할 점은 두 용액을 섞었어요. 섞으면 나중에 만들어지는 용액 안에 있는 용질은 이 섞여진 데 안에 있는 용질들의 총합과 같아요. 이게 질량이면 그 질량들을 더하면 되고 몰수면 각각의 몰수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 자, 7번. 다음 용액의 몰농도를 부등호로 나타내시오. 계산해 봅시다. 수산화나트륨 화학식량이 40인데 20g. 40분의 20몰이죠. 얼마예요? 0.5몰. 그런데 용액이 100ml예요. 그러면 0.5몰을 100ml가 0.1리터죠. 이걸 나누면 5몰농도네요. 포도당 분자량이 180인데 18g 녹아있으면 역시 180분의 18몰이니까 얘는 0.1몰이 포도당이 들어있는 건데 용액이 500ml니까 0.1몰의 용액이 0.5리터 안에 들어있어요. 5분의 1 몰농도니까 0.2몰농도 이렇게 되겠죠. 황산구리 결정이 800g, 화학식량이 160이에요. 그럼 황산구리 2의 결정이 몇 몰이에요? 160분의 800몰이겠죠. 5몰만큼의 용질이 들어있는데 전체 용액이 1리터니까 5몰을 1리터로 나눠주면 5몰농도의 용액이다. 몰농도 부등호로 비교하라 그랬는데 가하고 다는 같고 나는 엄청 작죠? 이렇게 답을 써줄 수 있겠네요. 8번 묽은 황산 500ml 황산의 분자량이 98인데 황산이 4.9 들어있어요. 그냥 계산하면 되네. 이 4.9g은 98분의 4.9몰이죠. 선생님이 맨날 단위를 다 붙여서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렇게 4.9g은 98 분자량이니까 1몰의 질량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었었어요. 결국 뭐 몰만 남는 거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결국은 20분의 1이죠. 20분의 1이니까 0.05몰이네요. 뭐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 훨씬 빠르게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숫자적인 감각이 자꾸 되게 감이 떨어져서 계산을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 선생님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머리로 샥 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몰농도 구하라 했으니까 용질의 몰수를 뭐로 나누죠? 전체 용액의 부피인데 반드시 리터를 쓰라 그랬죠? 500ml는 1000분의 500리터니까 0.5리터. 그래서 몰농도가 얼마가 돼요? 0.1몰 퍼 리터 이렇게 써도 되고 0.1몰 농도 이렇게 써도 되겠죠. 9번
농도가 1 몰농도인 포도당 수용액을 만드는 방법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그랬는데 뭐 농도가 1 몰농도 얼마를 만들어라가 명확히 없네요.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에서 계산되는 농도들이 1 몰농도인지를 계산해주면 돼요. 자, 기억은 포도당 90g, 분자량이 180이라고 있으니까 180분의 92니까 0.5몰이죠. 0.5몰의 용질이 물 500g. 물 500g에 녹여서 만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생성된 포도당 수용액의 밀도는 결국은 이렇게 더해진 용액이 되겠죠. 그러면 용액의 총 질량이 얼마가 돼요? 590g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 부피는 결국 이걸 섞은 용액은 총 용액의 부피를 1도가 1이라고 하면 590ml가 되겠죠. 그러면 이 용액의 농도는 0.5몰을 0.59L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1은 아니죠. 1보다 작아지는 값이 나오겠죠. 왜냐면 분모가 훨씬 크니까. 그래서 뭐 계산은 다 하기 귀찮으니까 1이냐 아니냐만 따지면 되니까 아니네요. 그다음에 니은 포도당 18g 이것도 분자량이 180인데 18g이니까 요런 몰수 0.1몰. 근데 100ml에다가 용액을 만들었어요. 전체 용액이 100ml. 그러니까 이 용액의 몰 농도는 0.1몰을 0.1L로 나눠준다. 1몰 농도 나왔네요. 니은 맞고. 디귿의 18% 포도당 수용액 100g. 자, 18% 포도당 수용액 100g이면 전체 100g에 도대체 포도당이 얼마가 녹아있길래 18%가 나오나? 포도당이 18g 녹아있네요. 네, 포도당이 18g 녹아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을 8g을 더 집어넣어요. 물을 8g을 더 집어넣으면 전체 용액은 수용액 100g에 물 8이 들어갔으니까 전체 용액이 108g이 되는 거죠. 위에서 포도당 수용액 밀도를 그냥 1로 잡아놨으니까 그럼 얘는 그 밀도를 이용하면 108ml잖아요. 포도당은 18g이니까 0.1몰이죠. 그래서 이 농도를 구하면 0.1몰의 포도당이 어디 녹아있어요? 0.108L 안에 녹아있는 거예요. 계산했을 때 1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옳은 거를 골라봤자 니은 하나만 안 맞고 다 틀렸다.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0번. 묽은 수산화트림 수용액 만드는 과정 NaOH 4g을 녹였어요. 화학식량은 40이니까 얘는 0.1몰만큼 녹인 거고 증류수에 녹인 후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눈금선까지 물을 가했어요. 근데 과정 가해 용액, 자, 이렇게 해서 용액 일단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용액을 만들면 이 용액의 몰 농도는 0.1몰의 용질이 1리터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거죠. 근데 그 용액을 얼만큼만 끄집어냈어. 10ml만 꺼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용액은 이런 농도의 용액인데 그 10ml 안에 있는 것만 꺼내서 나에다가 집어넣었으니까 실제로 들어있는 요게 결국 이 나에 들어간 용질의 양은 0.1몰 퍼 리터의 용액 중에 10ml에 해당하는 1000분의 10리터에 해당하는 용질만 들어있겠죠. 이렇게 되네요. 0.001몰만큼의 용질만 들어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다시 또 이렇게만 용질이 들어있는데 1리터만큼 용액을 만들었으니 결국은 나중에 만든 나 용액의 몰 농도는 0.001몰 퍼 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과정 가와나의 용액에 들어있는 NaOH의 몰수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가에는 0.1몰 들어있었고 나에는 그 중에 10ml만 취했기 때문에 0.001 들어있었죠. 같지 않다. 과정 나의 용액의 몰 농도는 0.001몰. 이거죠, 이거. 요렇게 쓸 수도 있죠. 맞는 말이고. 과정 가의 용액의 몰 농도는 나의 용액의 몰 농도의 100배. 맞아요? 맞네요. 그래서 기억이 틀리고 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4번이네요. 이런 걸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이걸 넣었어. 이렇게 했고 10ml 취했어. 이 용액을 덜어냈으니까 이게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환산해서 또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죠. 자, 11번. 다음은 수산화트림 수용액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뭐 문제를 보니까 질량 주고 뭐 이렇게 했어요. 가나의 농도 물어봤는데
화학식량 주고 가와나에서 만든 수용액 밀도를 다 동일하게 1g/ml로 놓기로 했어요. 가 같은 경우 일단 4.0g, 물 96g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 퍼센트 농도를 구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전체 100g 속에 용질이 4 있고 하면은 4% 이렇게 나와서 이거로 답을 풀 수 있는데, 이게 밀도를 줬으니까 사실은 또 몰농도로도 구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용액이 100g이 되었죠. 그럼 용액 전체가 100ml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몇 몰인지 계산하면 돼요. 화학식량 40 줬으니까 0.1몰만큼의 몰수다. 그래서 이 용액을 몰농도로 구하면 0.1몰의 용질이 얼마? 0.1리터 안에 들어있다 해서 1몰농도의 용액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나도 마찬가지예요. 용액을 지금 가용액을 10g을 취했어요. 가용액을 10g을 취했는데 가나에서 만든 용액의 밀도를 1로 놨잖아요. 그러면 이 10g은 결국은 10ml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농도가 1몰농도짜리니까 이 1몰/리터의 용액을 10ml, 1000분의 10리터만큼을 끄집어내서 용액을 이제 희석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 10g 안에 들어있던 NaOH 용질의 양은 0.01몰만큼이 될 거고, 그걸 가지고 내가 1리터의 용액을 만들 거니까 0.01몰의 용질이 전체 1리터 용액 안에 들어있다 해서 0.01몰 농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1번이 답인데 이것도 퍼센트 농도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질 0.01몰이니까 몇 g이에요. 화학식량이 40이니까 0. 얼마냐. 요즘 선생님의 산수실력 믿을 수가 없어서 0.4g, 용질이 0.4g이고 전체가 1리터잖아요. 1리터면 용액의 밀도를 1g/ml로 했으니까 1리터는 1000ml니까 1000g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전체 용액 1000g 안에 용질이 0.4 들어있는 꼴이 되는 거니까 1000분의 0.4, 1000g의 전체 용액 안에 용질이 0.4g 들어있는데 퍼센트 농도란 100을 곱할 거니까 이렇게 0.04%다. 이렇게 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농도가 다 가능한. 여기서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하나밖에 없으니까 답은 1번. 12번 50 농도 50% 밀도 1.4g/ml인 진원 황산을 묽은 황산 1리터로 만드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좋네요. 자, 문제에서 일단 증류수가 반쯤 들어있는 얘 부피 플라스크에 진원 황산 14ml 정도 취했다고 했어요. 자, 밀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ml를 취하면 1.4g/ml인데 14ml를 취했어. 그러면 몇 g을 가지고 간 거죠? 1.4 곱하기 14니까 19.6g의 용질을 가져갔는데 진한 황산을 이제 덜어냈는데 문제는 농도가 50%야. 그러니까 이 19.6 중에 진짜 황산은 그 절반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얼마예요? 9.8g의 황산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가에서 진한 황산 14ml 취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황산을 9.8g 넣었다는 소리고 황산의 분자량이 98이니까 98분의 9.8, 0.1몰만큼의 용질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용질이 들어있는데 전체를 1리터만큼으로 용액을 만들 거죠. 그래서 1리터 표시선까지 눈금을 해가지고 증류수를 넣었어. 그러면 지금 이 용액은 0.1몰의 용질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가 1리터니까 몰농도는 얼마다? 0.1몰농도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이런 걸 보면 돼요. 밀도의 의미, 부피를 질량으로 환산해 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진한 황산이라는 우리가 이 떠낸 14ml 떠낸 이 용액은 농도가 50%니까 내가 얼마를 떠내면 그것의 절반만큼의 용질이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돼요. 13번 염화나트륨 10g이 녹아있는 수용액 100ml를 책상에 놓았더니 며칠 후에 부피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자, 부피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농도가 똑같을까? 과연? 그렇지 않겠죠? 가와나의 퍼센트 농도는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용액이 줄어들었으면 뭐만 날라가요? 증발되는 건 물밖에 없죠. 그래서 가는 퍼센트 농도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질량을 알 수는 없으니까 퍼센트 농도는 전체 용액의 질량에 대해서 용질의 질량에
곱하기 100을 하는 건데 이 두 개 다 용질의 질량은 변화 없고 결국 부피가 줄어서 용액의 질량이 전체 용액의 질량이 감소하게 되니까 나의 퍼센트 농도가 더 커지겠죠. 분모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농도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나수용액의 몰농도, 가수용액의 몰농도 물어봤는데 여기 안에 용질의 양이 똑같다는 건 용질의 몰수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용액의 부피가 절반이 되었어요. 가가 나가 되면서 가에서 나가 되면서. 그 우리가 몰농도는 용질의 몰수를 용액의 부피로 나누는 건데 위에는 똑같고 이게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면 몰농도는 2배로 커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분모가 2분의 1이 되면 전체는 2배 맞는 말이고 나의 증류수를 가해서 부피를 200으로 만들어요. 나의 증류수를 가해서 부피를 200으로 만들면 어쨌든 용질의 몰수는 그대로 있는데 이번엔 용액의 부피가 2배 커졌으니까 2배 커지면 농도는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몰농도는 2분의 1배가 된다라는 설명이 맞네요. 그래서 기억은 모르겠고가 아니라 기억은 틀렸고 니은 디귿만 맞으니까 답은 4번. 14번 500ml 부피 플라스크 여기 있죠. 요 고체 6g하고 0.5 몰농도의 수용액으로 집어넣어서 이런 용액을 만들었는데 이 용액의 농도가 0.4 몰농도예요. 일단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용액의 몰수, 용질의 몰수는 얼마인지 계산해 볼 수 있겠죠. 0.4 몰 퍼 리터. 용액이 0.5리터이니까 0.2 몰만큼의 용질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용질은 이 고체하고 용액에서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확실히 몇 몰인 줄 알죠? 어떻게? 여기 문제에 NaOH에 화학식량이 나와 있지 않은데 문제가 실제로 나오면 단하고 뭔가 주어지겠죠. 이 화학식량이 40이에요. 지금 6g 들어있으니까 1몰의 질량이 40이니까 계산하면 0.15몰이 나와요. 여기서 그럼 0.2몰 중에 0.15를 여기서 해결했으니까 얘가 0.05몰만큼 해결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0.5몰 농도의 용액인데 밀리리터 1000분의 x리터만큼이 들어있었을 때 요만큼 떠냈을 때 용질이 0.05몰만큼 나와야 된다. 얼마나 떠내야 되나가 되겠죠. x는 0.05 곱하기 1000 나누기 0.5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단위를 막 썼더니 뭐 헷갈리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x는 어쨌든 나와지는 값이 100. 이 x가 밀리리터잖아요. x 밀리리터. x를 그대로 구하면 100이 되겠죠. 그래서 부피 x는 100 밀리리터다. 선생님이 요 밀리리터를 그대로 따서 쓰기 위해서 1000분의 x리터라고 넣어서 계산해서 계산돼서 나온 값은 그 요 x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 나왔는데 100ml 넣으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15번. 다음은 특정한 몰농도의 수소나트륨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 과정이다. 2g을 정확히 특정하여 이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계산하면 NaOH의 화학식량은 40이에요. 여러분들 계산하면 될 거고 앞에서도 계속 나왔죠. 그래서 얘는 40분의 2 몰이니까 0.05몰. 그런데 증류수 약 50ml에 녹이는 것까지 일단 얘를 녹이기 위한 거고 결국 내가 500ml 용기 어디다 넣어서 용액을 만들어요.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서 용액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용액을 만들 거예요. 그 전체 500ml짜리 용액을 만들 거니까 0.05몰의 용질이 500ml, 0.5리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0.1몰 퍼 리터의 농도이다. 0.1몰 농도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일단 다 풀었고 문제 프린트가 하나 정도 더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서들 진도 맞춰서 잘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수고하셨습니다.